여기다 써야겠다. 카이로 회담, 카이로 회담, 건국동맹, 얄타회담, 포츠담 선언, 광복, 건국준비위원회, 인민공화국, 그다음 모스크바 3상회의 신앙공사, 1차 미소공동위원회, 단정발언 저검연설, 좌우합작위원회, 트루먼 독트린, 2차 미소공동위원회, 유엔 총회, 소총회, 의결, 남북협상, 제주 4.3 사건, 50 총선거, 정부 수립, 반민족행위처벌법, 제정, 여수순천 반란 사건, 반민특위, 농지개혁, 6.25 인천 상륙작전, 중공국 개입, 거창 양민 학살, 휴전제의, 발췌개헌, 방공 포로 석방, 휴전협정 조인, 한미상호 방위조약, 제네바 회담, 4.45 입개헌. 오케이? 이렇게. 자, 노래는 푸른하늘 은하수예요. 푸른하늘 은하수. 아까 반달. 이게 좀 원래는 그건데 좀 더 썩느라고 이게 약간 이상해. 초반에 좀 따라하기가 힘들어. 그래서 보시면 푸른 하늘 은하수 이렇게 가니까 가동열 포강 중공 모신 일당 좌트 이유남제 총정반여 반농육인 중거유 발포유 상제사 이렇게 가는 거야. 이게 쭉 이어진다. 이승만 정권 가서세요. 진신경삼사교화 허삼장사 566 국부의 6세경전 787 김사마 하면 박정희 정권까지 끝나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이게 이런 식으로 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그래서 보면 광복을 기점으로 해서 광복은 45년 8월 15일이라는 거 알잖아. 그렇지? 광복을 기점으로 해서 큰 그림을 잡아보면 이 외국에서 우리나라를 어떻게 할 것인지 회담을 맺단 말이야. 카얄포 모까지. 오케이? 얘네가 카얄포 모 따로 이렇게 테마로 잡으면 얘네가 외국에서 우리나라를 어떻게 할 건지 광복을 했는데 이 나라를 뭐 어디가 다스리는지 이런 거 가지고 회의를 하게 된다고. 광복 전에는 카얄포모가 나오는 거고 광복 후에는 모스크바 3상회의가 나오는 거고. 오케이? 얘네만 따로 문제가 나오기도 하고 이렇게 순서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순서 문제가 나오면 잘하는 애들도 이거 잘 모른다고 이쪽은. 이거 암기해야 되는 거니까 이거 연도 어떻게 다 해요. 그냥 이렇게 노래로 가는 게 제일 편하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러면서 이 광복 전부터 준비를 하고 있다고. 여운형이 건국동맹, 그다음 건국준비위원회, 그다음 인민공화국 이렇게 하면서 준비하고. 그러니까 광복 전에 건국동맹을 만들고 건국동맹을 만들어서 광복 딱 되자마자 바로 그때 건국준비위원회를 만들어. 오케이? 그래서 요게 또 이렇게 가고 또 이렇게 가는 거고. 처음에는 좌우 합작이다가 좌에는 여운형, 우에는 안재홍 이렇게 있다가 여기서 빠져나가서 인민공화국 이렇게 만든다고. 오케이? 그래서 이제 뭐 미 군정에서 지원하지 않고 일단 지지하지 않고 이렇게 가는 거야. 그래서 초반에 이렇게 가다가 이 모스크바 3상회의가 뭐냐면 모스크바 3상회의가 요 중에서 제일 중요한 건데 모스크바 3상회의에서 뭘 하려고 했냐면 일단은 기본적으로 한국에다가 임시정부를 수립하려고 했다고. 여기다가. 그럼 임시정부를 수립해야 되니까 그러면 전에 임시정부가 있었잖아. 그 임시정부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얘기야. 전에 만들었던 임시정부 우리가 막 활동하고 이랬던 거 인정하지 않고 자기네들이 원하는 임시정부를 만들려고 한 거야. 오케이? 그 다음에 또 뭘 한다고 했냐면 신탁 통치를 한다고 그랬다고. 신탁 통치라는 게 뭐냐면 다른 나라가 대신 우리나라를 통치하는 거야. 미영중소 이렇게 4개국이 5년 동안 우리나라를 신탁 통치한다는 그런 얘기가 결정된 게 모스크바 3상회의야. 그러니까 그런 소식이 딱 들려오니까 우리가 광복했다고 얼마 안 됐는데 다른 나라가 또 우리를 지배한다니까 이제 뭐야. 그런 신탁 통치를 반대한다고 이제 운동이 많이 벌어지는 거야. 그 다음에 모스크바 3상회의 다음에. 알겠어요? 어찌됐든 그러고 있는 가운데서 뭐 신앙공사는 별로 중요한 건 아니고 신앙공사는 그 일제가 관리했던 그 재산을 미 군정에서 이제 미 군정이 실시가 돼. 우리나라도 9월 9일부터 미 군정이 실시되는 가운데서 신앙공사는 그거 재산을 관리하는 거고. 어쨌든 모스크바 3상회의 때문에 미차 미소공동위원회가 열린다고. 왜? 임시정부를 수립하기 위해서. 그래서 미소공동위원회니까 미국과 소련이 만나가지고. 오케이? 미국과 소련이 만나가지고 하는데 미국은 뭐 모든 단체가 다 와도 된다 그러는데 소련은 자기네가 원하는 찬탁 단체만 이렇게 하다 보니까 결렬되고 그 결렬되고 있는 이 1과 2 사이가 중요한 거야. 1과 2, 1차 미소공동위원회랑 2차 미소공동위원회 이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단정발언. 또 이승만이 또 한 건 한다고.
전에도 아까 위임 통치한 그거 한 것처럼 단정 발언이라고 해서 남한만의 단독 정부, 줄이면 단정이겠지. 단독 정부 수립하자. 어디에서? 정읍에서 연설한 거야. 이승만이 인지도가 있잖아. 정치 세력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래도 되나 뭐 이렇게. 이 사람이 이제 딱 그렇게 하고 나니까 와, 다른 독립운동 하셨던 그런 뭐 여운형이랑 김규식 이런 선생들이 야, 이래서는 안 되겠다고 좌우 합작위원회를 만든다고. 좌와 우가 합쳐서 야, 이런 이승만에 반대해서 좌우가 합쳐서 안 되겠다 이걸 한 거야.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건 단정 발언과 좌우 합작위원회야. 오케이? 그래서 하는 과정에서 여운형이 암살당해. 여운형이 암살당해서 지지부지해서 끝나고, 그러면서 트루먼 독트린이라고 해서 미국 대통령 트루먼이, 독트린하면 뭐 주의, 교리 뭐 이런 뜻인데 뭐라고 하냐면 이제 냉전을 이제 우리가 공산주의가 확대되는 걸 저지하겠다 이렇게 공포한다고 트루먼이. 그게 뭐야? 이제 냉전이란 게 미국과 소련이 냉전 시대란 말이야. 이 냉전이 이제 심화가 되는 모습을 보여준 게 트루먼 독트린이야. 그러는 가운데서 2차 미성공대회이 열렸지만 또 결렬되고, 오케이? 그럼 임시정부가 수립이 안 될 거 아니야. 그럼 미국이 이래서는 안 되겠다고 해서 어디다가 유엔에다가 상정한다고. 그걸 유엔에다가 올리니까 유엔에서 어떻게? 유엔에서 결정을 해. 유엔 총회에서 딱 결정을 한단 말이야. 어떻게? 자, 그러면 이 선거가 몇 명이 할 수 있는지 조사단을 보내야 된다. 그래서 그 임시위원단을 파견한단 말이야. 어디? 이때만 해도 이 남한 쪽에는 미군이 진주하고 있고 북한 쪽에는 소련군이 진주하고 있었단 말이야. 그 상태에서 보냈는데 유엔 그 임시위원단이 갈 때 북한에서 입국을 거부해. 안 된다고 하니까 그러면 남한은 다 조사했는데 북한에서 입국 거부하니까 안 되잖아. 안 되니까 어떻게 해? 안 돼서 그러면 유엔 소총에서 또 다시 결의하자. 그러면 어떻게 결의가 나냐? 그러면 선거가 가능한 지역에서만 하자. 이렇게 결의가 나는 거야. 결과론적으로 이승만이 얘기했던 것처럼 북한은 입국 거부했으니까 선거가 가능한 지역은 어디야? 남한이지. 그럼 남한만 하자. 이렇게 된 거야. 그렇게 되니까 그 소식을 듣고 누가? 김구 선생이 참고 있을 수가 없잖아. 그래서 3천만 동포에게 의고함. 내가 38도선을 베고 쓰러질지언정 내가 이런 꼴은 도저히 못 보겠다. 이렇게 얘기하시고 북으로 올라가신다고. 아까 누구랑? 김규식이랑. 아까 오차 개헌 때 주석 부주석 김규식 선생이랑 둘이 올라가. 가서 누굴 만나냐면 김일성이랑 아까 조선 독립동맹에 김두봉 있었지. 그 김두봉 선생 둘이서 만나. 그게 남북 협상이야. 남북 협상을 한다고. 남북 협상을 하는 가운데서 우리나라의 그와 별개로 제주 4.3 사건이 발생한다고. 제주도에서 시위를 하고 있는데 처리를 하는 과정에서 좌익과 관련되어 있지만 또 일반 시민들도 총에 맞고 죽는단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또 제주도에서 4월 3일 날 대대적으로 일어난다고. 제주도민들이 일어난 거야. 그래서 요거는 좀 논란의 소지가 있지만 근데 우리는 수업 외울 때 좌익과 관련되어 있다 이렇게 배우는데 제주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그래서 어찌됐든 4월 3일 날 또 이게 일어나고 남북 협상하러 올라갔지만 결국에는 김일성이 어차피 소련의 사주를 받으니까 별로 유야무야 이렇게 됐고 합의를 본 건 있어. 합의를 본 사항들은 있지만 선거에 참여 안 하고 이런 상황을 했지만 이렇게 됐고 이 사건이 일어났고 그러면서 5월 10일 날 총선거가 일어난다고. 이게 언제겠어? 5월 10일 날이. 몇 년이겠어? 48년이에요. 48년. 오케이? 그래서 5월 10일 날 총선거 하는데 아까 유엔 소총의 결의에 의해서 하지만 김구 선생 같은 사람 참여 안 하고 제주도 같은 경우 4.3 사건이 한 1년간 계속 지속되고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제주도에서는 또 선거를 못 치는 데도 있고 이렇게 된 거야. 어찌됐든 그러면서 정부가 수립되는 거야. 언제 수립됐겠어? 8월 15일 날. 48년 8월 15일 날 정부가 수립되는 거야. 광복이 8월 15일이잖아. 그거에서 48년 8월 15일 날 정부가 수립되고 정부가 수립하니까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뭐야? 친일파 처단해야 돼. 친일파 새끼들. 그래서 반민족행위 처벌법을 만든 거야. 법부터 만들어야지. 그 다음에 또 별개로 여수 순천 반란 사건이 일어나는데 이때까지 제주 4.3 사건이 쭉 이어져 오고 있었던 거야. 그래서 여수 순천이 가까우니까 그쪽에 군부대 보고 제주 4.3 사건이 이렇게 장기화 지속화되니까 너네가 가서 진압해라고 했는데 그중 안에서도 제주도민이 불쌍하다고 하면서 또 좌익이 있었다고 보는 거야. 그래서 그 군부대 좌익이 또 폭동을 일으켜. 그래서 우리는 못하겠다. 이렇게 해서 또 여수 순천 19 사건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여수 순천 반란 사건 이게 일어난다고. 이거랑 요거랑은 좀 두 개가 인과관계가 있는 거고 여기 따른 쭉 이어지는 거랑 인과관계가 없는 거지. 별개로 일어난 거야. 어쨌든 그러면서 반민족행위 처벌법 만들었으니까 제대로 법만 가지고는 제대로 할 수 없으니까 특검 같은 걸 만든 거야. 반민족행위 조사특별위원회를 만든 거야. 그게 반민특위야 일명. 그래서
우리가 얘기하는 특검 같은 거 그걸 만들어 가지고 걔네들을 조사하고 있는 과정에서 이승만이 요거에 좀 반대했고, 왜냐하면 이 당시 때만 해도 그 광복한 이후에 친일파가 그대로 요직에 다 차지하고 있었다고. 미 군정이 처음에 이 우리나라가 불안정한 상태니까 미 군정이 있었다 그랬잖아. 그 미 군정이 요때까지 정부 수립 때까지 있는단 말이야. 그 있는 동안 친일파들이 계속 득세하고 있다고. 이승만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 친일파가 그대로 처리가 안 됐단 말이야. 그 놈들이 다 정부의 요직들을 차지하고 있었는데 걔네가 찬성하지 않겠지. 이승만도 걔네들 편이었고. 그래서 그렇게 보는 거야. 그래서 그걸 조사하고 있는 과정에서 그 걔네를 뿌락치 또는 간첩이라고 혐의 씌워가지고 공산주의자라고 씌워가지고 걔네를 오히려 잡아가. 그래서 이게 유야무야 이렇게 끝나. 반민특위가 그러고 있는 가운데서 이제 농지개혁을 실시하는 거야. 49년에 농지개혁을 실시하는데 실시하려고 하고 있는데 6.25가 터져. 좀 하다가. 오케이? 6.25는 50년이지. 50년에 6.25가 터지는 거야. 오케이? 터지는 거고. 6.25 과정은 있잖아. 뭐 간단해. 어떻게 됐겠어? 우리는 방비 안 하고 있다가 걔네가 쳐들어오니까 쭉 밀려 내려간 거야. 어디까지? 부산까지. 낙동강 전선까지. 내려갔지. 내려가니까 유엔 입장에서 봤을 때 이래서는 안 되잖아. 저지시켜야 되잖아. 그래서 어떻게 메가더가 인천 상륙작전이라는 영화 보면 나오는데 극악의 확률인데 그쪽으로 들어가기가 좀 힘들어요. 힘든데 메가더가 주장해가지고 그쪽 5,000분의 1의 확률인데 그쪽으로 들어가. 그래서 성공해. 그래서 서울 수복하고 다시 딱 밀고 올라가. 쭉 올라가. 압록강까지 딱 밀고 올라갔단 말이야. 그러니까 공산주의 입장에서 이러면 또 안 되잖아. 그래서 중공군이 개입해. 중공군이 꽹가리 치면서 하면서 이렇게 오니까 총을 맞는데 얘네는 너무 많잖아 사람들이. 죽어도 좀비야. 계속 오는 거야. 그래서 결국에 다시 서울 수복해 얘네가. 그 상태에서 우리도 또 이 뒤질세라 왔다 갔다 계속하는 고지전이 발생한 거야. 고지전이 뭐야? 한 번은 얘네가 이고 한 번은 우리가 이고 계속. 그러면 전쟁할 이유가 없는 거야. 서로 돈만 쓰니까. 둘이 힘이 비슷비슷하다면 싸울 때도 둘이 힘이 비슷비슷하면 안 싸우지. 야 그만하자. 우리 비긴 걸로 하자 이러지. 그렇게 된 거야. 그래서 비긴 걸로 하자고 소련이 이제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휴전 제의가 된 거고. 휴전 제의를 한 거고. 오케이? 그 휴전 제의하고 있는 상태에서 우리나라는 아직 전쟁 상황이잖아. 그 전쟁 상황을 이용해서 이승만이 발췌 개헌이라고 해서 뭐냐면 직선제로 개헌을 한다고. 왜 개헌을 하냐면 간단하게 얘기해 주면 원래 간선제였어. 간선제는 국회의원들이 뽑는 거야. 대통령을. 간선제였는데 딱 보니까 무소속 의원들이 대거 들어왔거든. 그 무소속 의원들이 이승만을 안 뽑을 가능성이 높은 거야. 그래서 이승만이 이래서는 안 되겠다. 우매한 국민들을 이용해야 되겠다. 그래서 직선제로 바꾼다고. 이게 발췌 개헌이야. 오케이? 그래서 발췌 개헌에서 직선제에서 또 이승만이 대통령이 돼. 어찌됐든. 그 다음에 또 이승만이 독단적으로 방공포로를 석방해. 오케이? 방공포로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겠지만 원래 우리나라 사람인데 북한군이 이렇게 왔다 갔다 했잖아. 북한군이 내려왔을 때 서울에서 공부하다가 잡혔어. 그래서 북한군 옷을 입혀놓고 하는데 얘는 힘이 없으니까 안 데리고 와. 그래서 거기다 나무에다 묶어놓고 다시 올라갔단 말이야. 우리 군대가 딱 들어갔는데 얘가 북한군 옷 입고 있잖아. 빨갱이잖아. 잡았자. 잡았는데 저는 공산당이 싫은데 저 어쩔 수 없이 포로가 됐어요. 이게 방공포로야. 이 사람들도 원래 포로 협정에 따라서 해야 되는데 이승만이 독단적으로 또 방공포로 석방을 하고 이유가 있어요. 어찌됐든 하고 그 다음에 결국에 휴전이 조인돼. 휴전 협정 조인. 지금 우리나라가 뭐야? 우리나라가 휴전 상태야. 오케이? 휴전 협정이 조인된 상태라고. 휴전 상태가 몰랐지? 휴전 상태야. 지금도. 오케이? 그렇다고 보시면 되겠고. 그러면서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을 맺는다고. 우리 둘이서 서로 위태로운 일이 있을 때 도와주자. 상호 방위 조약. 사실은 미국이 도와준다는 얘기지. 그 다음에 이 전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제네바 회담이 열렸지만 결렬되고. 그 다음에 또 이승만이 한 번 더 또 대통령이 되고 싶어서 사서호입 개헌을 한다고. 초대 대통령에 한해서 중임 제한을 철폐하는 중임을 또 할 수 있게끔. 그래서 또 대통령이 돼. 그래서 나중에 결국에 4.19 해서 3.15 부정선거에서 4.19 위거가 일어나는 거. 오케이? 쭉 흐름이 있잖아. 중간중간에 흐름과 관계없는 것들이 있지만 일단 흐름이 있지. 그래서 흐름을 일단 잡아놔야 되는 거예요. 여기는. 알겠어요? 요 흐름. 요 흐름이 제일 중요하다. 그래서 이 흐름 뭘로 잡는 거야? 노래로 잡는 거야. 오케이.